자, 세 번째 메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촬영 모드, 드라이브 모드,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뭐 인텔리전트 자동, 프로그램 모드, A 모드, 어퍼처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S 모드, 셔터 우선 모드, 그 다음에 M 모드, 매뉴얼 노출, 수동 노출 모드 이렇게 있는데 얘는 내가 세팅을 해둔 그 값으로 그대로 바뀌는 메뉴고요. 솔직히 얘는 쓰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인물 모드. 인물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넘기시면 뭐 스포츠 모드라던가 뭐 매크로 모드라던가 풍경 모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몰 모드, 뭐 생각보다 많은데 야경 모드, 손으로 들고 야경 촬영, 야간 인물 많습니다. 인물 흔들림 방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이걸 한다고 카메라에서 없던 기능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동 모드인데 그 자동 모드이지만 그냥 다 자동으로 찍으면 카메라가 판단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라던가 인물 모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조리개가 많이 낮아지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모드겠죠. 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바뀌죠. 조리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의 세팅을 어느 정도 그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 세팅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카메라 배우려고 이렇게 지금 제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제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다른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이론을 공부하셔서 이 카메라 세팅값,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시면은 이런 모드들은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하시면서 1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신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쓰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핸드폰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 P 모드, A 모드, S 모드, M 모드 4개 중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실 모드는 A 모드와 M 모드가 될 거예요. 조리개 우선 모드. 얘는 뭐냐면은요, 사진 찍을 때 조리개가 제일 중요해요. 조리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배경 날리는 데도 중요하고요, 화질에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 조리개가. 렌즈 설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하긴 그렇고, 조리개 우선 모드는 뭐냐면은요, 나는 조리개만 세팅하고 나머진 카메라가 다 맞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하면은 다른 건 안 바뀌어요. 다른 건 안 바뀌고 보시면은 얘를 눌러도 조리개가 바뀌고요. 얘를 눌러도 조리개가 바뀌어요. 두 개가 다 조리개밖에 안 바뀌어요. 그쵸? 왜 조리개밖에 안 바뀌지? 왜냐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로 했으니까 나는 조리개만 바꿀 거고 나머지 세팅은 카메라에 네가 알아서 맞춰주는 게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그 다음에 수동 노출 모드. 수동 노출 모드는 보시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따로 조정할 수 있고요. 셔터 스피드를 따로 조정할 수 있고요. ISO를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3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조셔아를 마음껏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자면 조리개 우선 모드가 좋아요, 뭐 수동 노출 모드가 좋아요, 여기에서 뭐 분분히 의견이 갈리는데 정답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조리개 우선 모드는 촬영할 때 편하고요, 수동 노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팅 값을 그대로 맞춰놓고 여러 번 찍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이용한 촬영이라던가 스트로보나 이런 조명을 이용한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 여러 장을 찍고 한꺼번에 세팅값이 똑같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 전문가니까 수동 모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사진을 보통 한 장소에서 많이 찍고 한꺼번에 몇십 장씩 몇백 장씩 보정을 하기 때문에 수동 노출 모드로 찍고 보정을 많이 해요. 한꺼번에 몇백 장씩 그거를 한 장 한 장 따로 노출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두 장 찍으시는 분이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고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메라 배우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찍으시면 돼요. 자, 다음 이 자동 이미지 추출인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는 어떤 세팅을 해야지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세팅을 다 해봤는데 얘는 어디서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할게요. 드라이브 모드 중요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많이 도움되는 모드예요. 얘하고 초점 모드는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모드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연사를 찍을 거냐, 어떻게 찍을 거냐, 타이머로 찍을 거냐 이건데 이 셔터를 눌렀을 때 사진이 어떻게 찍히길 바라나라는 거를 카메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촬영 방법을 연속, 셀프 타이머 등으로 설정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단일 촬영 한 장 누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단일 촬영이에요. 셔터를 누르고 있어도 한 장밖에 안 찍혀요. 두 번째 건 연사인데요. 연사는 속도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미드, 하이 플러스 있는데 연사 속도를 보세요. 여러분 로우로 찍고 연사를 해볼게요. 자 연사를 찍어볼게요. 이게 로우의 연사고요. 하이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무슨 차이인지 바로 아시겠죠? 연사를 찍을 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카메라의 버퍼라는 거에 성능이 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사가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서 좀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비싼 카메라, 좋은 카메라, 고급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연사 버퍼가 크기 때문에 뭐 몇십 장, 몇백 장을 찍을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이 JPG로 되어 있어서 60장을 찍어도 따라왔는데요. 어우, 셔터 아깝다. 아직 위에 보시면 저 위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제가 파일 저장 중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용량이 큰 로우 파일로 바꿔볼게요. 용량이 큰 로우 파일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자, 연사를 날려볼게요. 왜 안 느려지? 느려졌죠? 이게 카메라의 버퍼가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버퍼가 꽉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메모리의 저장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빠른 메모리를 쓰시다 보면은 대부분 카메라의 버퍼에서 딸립니다. 그래서 이 연사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로 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날려요. 그래서 왜 사진이 안 찍혀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연사 찍다가. 그래서 내 카메라에 이 버퍼가 연사를 얼마만큼 따라오나를 알고 계신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 근데 방금 보셨죠? 이렇게 연사가 20몇 장 되고 30몇 장 되잖아요. 80만 원대 카메라 주제에 연사가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GV-E10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 셔터를 한 100장 날렸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연속 촬영 넘어갔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예요. 타이머 누르면 되는 건데 얘는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 있고요. 10초, 2초, 5초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셀프 타이머 연속 얘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위에는 그냥 5초, 2초, 10초 알아볼 수 있는데 위에 C, 5, 3, 5, 3 이렇게 바뀌죠. 뭐냐면은 얘는 S 5초로 3장을 찍어요. 그리고 얘는 10초로 5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단한 2초로 보여드릴게요. 2초 5장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눌러놓고 누르면 2초 있다가 띠띠 찰칵 하고 찍습니다. 보실래요? 한 번만 누를게요. 이렇게 5장을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절 찍고 있는 카메라는 A7R4로 저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셀프 타이머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2초 있다가 5장을 찍으면은 이렇게 2초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제가 썼던 그 니콘의 다른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초 있다가 딱딱딱딱 따다다다닥 하는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찍고 탁 찍고 있어. 이 간격을 정할 수 있었는데 소니에선 이게 안 되네요. 제가 뭐 셀카를 많이 안 찍어서 1년 동안 거의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소니에선 이 기능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이 브라켓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노출을 다르게 3장 몇 장 찍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옆으로 한번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 0.3스탑이라는 얘기고요. 0.3스탑으로 5장을 찍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탑이라는 거는 그 노출의 정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0.7스탑으로 3장, 5장, 1스탑으로 5장, 2스탑 5장, 3스탑 3장 이렇게 있는데 노출을 완전 크게 다르게 3장을 찍는 브래킷 모드라는 건데요. 자, 이제 3장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셔터를 한 번 누르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3장을 연속으로 찍어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기준 노출, 하나는 완전 어둡게, 하나는 완전 밝게 나와요.
보통 이 노출 브라켓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브라켓팅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정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보정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어디다 쓰면은 보시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찍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는 너무 밝고 뒤에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은 또 테레비는 잘 나오는데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브라켓팅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두 개의 가운데 정도 노출에다가 맞춰놓고요. 하나는 살짝 밝고 하나는 어둡잖아요. 여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배경도 다 나왔죠? 제 사진도 밝게 다 나왔죠? 이건 중간치죠. 그래서 이 세 장을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데에서는 이 사진을 쓰고 테레비 밝은 데에선 이 사진을 쓰고요. 가운데선 이 사진을 써요. 그래서 세 개의 밝기를 맞춰서 배경도 보이고 모니터도 보이는 이런 사진을 만드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는 이제 HDR이라고 하거든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여러분들 핸드폰 보셔도 HDR 끌까요? 물어봐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용으로 이거를 세팅을 바꿔가면서 찍기는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찍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이런 걸 쓰면 좋아요. 방금은 노출에 대한 브라켓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브라켓이에요. 보시면 화벨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5000에서 찍었는데 4500으로 하나는 내려갔고 5600으로 하나는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좋은 기능이네. 색감 잡을 때 편하겠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화이트 밸런스는 로우 파일로 찍으면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우 파일로 찍는다 그러면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넘어가고 이 DR도 똑같아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방금 전에는 이 브라켓팅 촬영을 했잖아요. 노출이 다르게 세 장을 찍어서 한 장으로 보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얘랑은 살짝 다른 개념인데 사진 한 장에 이 HDR 기능을 점점 효과를 줘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세 장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많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 DR이라는 기능이 보통 이제 카메라에서 이 DR 이름이 들어가는 기능들은 뭐 HDR이라던가 뭐 다이나믹 어쩌고 무슨 뭐 이런 거 다이나믹 레인지 어쩌고 들어가는 기능들의 뭐 카메라마다 회사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이렇게 어두운 데는 밝게 하고 밝은 건 어둡게 해줘요. 거꾸로 찍어볼게요. 자, 여기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하나, 이게 밝기가 달라지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진 찍으면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단일 촬영, 연사, 그 다음에 타이머, 그 다음에 뭐 얘도 솔직히 쓸 일 없고요. 가끔 가다가 이 브라켓팅 쓸 일이 있는데 브라켓팅도 저처럼 좀 약간 변태 같은 놈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이 단일 촬영과 연속 촬영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래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브래킷 설정. 아까 보였죠? 브래킷 셀프 타이머. 얘는 브래킷 촬영할 때 셀프 타이머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2초 있다 찍을지 5초 있다 찍을지 그냥 타이머일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브라켓 순서 보시면은 얘는 0,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로 가고요.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진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셔터 스피드 500으로 놨다. 그러니까 아까 그 브라켓 찍을 때 보셨잖아요. 기준 노출에서 하나는 어두운 거, 하나는 밝은 거 이렇게 해서 세 장을 찍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 마이너스, 플러스를 찍는 거고요. 이 아래로 놔뒀을 때는 내가 기준으로 해놓으면은 마이너스부터 찍어요.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얘로 놓으시는 게 그냥 사진 보기 편해요.
처음 장 딱 본 다음에 아래 위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로 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프리하게 쓸 일 있으면.